안녕하세요. 지키는 주식 지식TV입니다. 1월 20일 수요일 코스피 기준 개인 1조 3천억 매수, 기관 1조 2천억 매도. 패닉에 빠졌던 개인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발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말이 있죠. 불안감 해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듯합니다. 남은 악재는 공매도 해제에 대한 처리일 듯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오일선 매매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일선 매매를 통해서 담아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을 사더라도 매수는 양봉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을 받는 종목 중 5일 이평선을 양봉으로 돌파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 음봉을 나타내면서 급락하는 시점에 매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종목은 위험하다. 그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호 이평선을 음봉을 그리면서 이탈하는 시점은 매수해야 될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고민할 시점이죠. 보유한 종목이 5호 이평선 위에서 지지가 되고 있다면 성급한 매도는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월요일 급락 이후 정리했던 종목에 대해서 5일선 매매로 다시 접근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전 포트 종목 중에서 ST팜, 한독, YN텍, 현대미포조선, 크린앤사이언스, 아바코, PNE솔루션, 포스코 ICT, CNG 하이테크를 매수해 보았습니다. 신규 종목 중 아바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아바코 코스닥 종목 시가총액은 2,628억, 매출액 2,261억, 영업이익 233억, PR이 채 10이 안되죠. 부채 비율 52.34, 100이 하니까 안정성이 있고, 유보일 1000이 넘으니까 유동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2018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고 있고, 투자활동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바코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바코는 일단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데 장비 다각화를 통해서 반도체 패키징 제조, MLCC, 적층 콘덴서죠. 적층 세라믹 콘덴서, 요즘에 전기차 관련돼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전구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듣게 될 내용이 전구체 배터리죠.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5분이면 전체 용량의 80%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거의 기름을 넣는 차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행 거리가 기존 리튬이온 전지의 2배에 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토요타는 일본 정부와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17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 전구체 배터리를 탑승한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죠.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토요타는 전기차 시장을 독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 또는 다른 배터리 업체들이 그냥 손만 놓고 방관하게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바코 최근 10년간 R&D에만 457억을 투자했죠. 기업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큰 액수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 경기대, 가천대 등과 함께 고안정성, 극한 환경용 전구체 배터리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었죠. 이와 같이 전구체 배터리에 대한 관련주 하나씩 관심을 가져두는 게 좋습니다. 단 급격한 접근은 절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접근하는 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팜 10분 차트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급락이 왔을 때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5일선을 이탈할 때는 매수 시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시점에서 싸다고 들어오는 것은 정말 무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항대를 확인하고
5일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매수 공부가 되겠죠. 그래서 1차 매수 가능한 시점 어제 화요일 10시 반 또는 화요일 12시 20분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오늘 매수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오늘 5일선을 뚫고 돌파한 시점 9시 10분 매수가 진행됐다면 상당히 큰 수익이 날 수 있었겠죠. 이와 같이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내려가는 종목을 피하는 것만 우리가 살펴도 급락장을 대비할 수 있다. 이게 5일선 매매에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급락, 화요일, 수요일 급등 이런 모습들이 전형적인 급락장과 급등장에 대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독 마찬가지로 공부해 볼까요? 이렇게 월요일 급락하는 시점에 매도가 맞다. 이때 매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급락 5일선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은 위험에 시그널일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한독을 매수했다 했을 때 어제 11시 10분이 적절한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는 만약에 오늘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5일선을 돌파한 시점 9시 20분에 매수가 진행됐다면 괜찮은 흐름을 볼 수가 있었겠죠. CNG 하이테크 볼까요? CNG 하이테크 마찬가지로 월요일 급락장에서 매수는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매수가 진행됐다면 어제 12시 40분경 매수가 가능했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5일선을 이탈하면서 주가가 머물 때는 오히려 매수의 시점이 아니라 매도의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매수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1차 매수 시점 11시 반 11시 반을 놓쳤다 하더라도 1시 30분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5일선 매매를 하면서 많은 흐름 또는 매수 시점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CNG 하이테크 마찬가지로 5일선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은 위험 시그널이다. 그렇다면 매수 시점은 오늘 11시 20분 또는 1시 10분 정도가 매수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안정적인 매수, 저항선, 지지선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투자 습관이라고 보여집니다. 현대미포조선 종목에 담아갈 부분인데 아직까지 매수 타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매수를 했다면 만약에 매수가 진행됐다면 어제 10시 오늘은 매수하기가 만만치 않았죠. 혹시 매수가 됐다면 오늘 3시 10분 정도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크린앤사이언스 볼까요? 크린앤사이언스 이렇게 월요일 5일선을 이탈한 장대 음봉을 보이는 구간에서 싸다고 들어가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어디까지 이 음봉이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매수가 됐다고 한다면 오늘 9시 20분 매수가 진행됐다면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바코 월요일날 급락장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요일날 매수가 되었다면 월요일 1시 화요일 매수가 진행되었다면 화요일 장 시작에서 또는 두 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네요. 12시 오후 1시에 매수가 진행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매수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10시 이후 또는 10시 이후에 매수가 진행됐으면 좋은 흐름이 이어졌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매수 시점을 잡아나가는 훈련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P&E솔루션 월요일 하락장에서도 크게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되었고 화요일 오히려 화요일에서 9시 10분 매수 타임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5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보여질 때는 매도 후 다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도 후 다시 접근됐다면 오늘 9시 40분 또는 10시 40분에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P&E솔루션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요즘에 지금 증거금이 20%인데 신용이 풀로 걸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마어마한 신용 물량이 물려 있다라고 보여지죠.
언제든지 이렇게 급락과 급등을 반복해서 보여줄 차트를 우리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이런 음봉에서는 매도가 맞다. 지지라인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5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어제 기준 9시 20분이 매수 시점이 되겠네요. 마찬가지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계속 음봉을 그리더니 결국은 5일 이평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는 지지라인을 확인한 다음에 저항선을 확인한 다음 지지라인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오늘 10시 50분 또는 11시에 매수 가능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는 2시 20분 정도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네요. 일단 삼성전자는 신용이 많이 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6,000원을 지키려는 이런 지지선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을 때 빠른 매도는 불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이렇게 5일선을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보여졌을 때 이때 매도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 ICT 월요일날 급락장에서 5일 이평선을 이탈한 시점 1시 10분 매도 후 다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화요일 저항선을 지지선을 확인한 후 한 11시 50분 5일 이평선을 뚫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섰죠. 1차 매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매수를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5일 이평선을 아래에서 이렇게 주가가 맴돌다가 지지라인 38,300원 선을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5일선을 뚫고 올라섰습니다. 양봉으로 올라섰던 시점 10시 50분 충분히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포스코 ICT 접근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끝으로 신풍제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풍제약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음봉에서 매수해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기록한 구간 월요일도 마찬가지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차트입니다. 음봉에서 매수했을 때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와 같은 지점에서 오늘 9시 10분, 어제 9시 10분이 되겠네요. 어제 9시 10분 참 견디기 힘든 이런 지점이 될 겁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지는 시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91,500원 라인을 지지하면서 지지 라인을 확인한 후 주가가 이렇게 5호 이평선 위로 올라가는 시점, 즉 어제 기준 10시 또는 오늘 매수가 되었다 한다면 오늘 기준 10시 40분 이후가 되겠네요. 이렇게 지지 라인을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습관을 가져본다면 분명히 좋은 종목에 대한 좋은 가격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신풍제약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매도와 매수가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신풍제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호재 및 위험성을 재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5일 이평선을 통해서 접근해 나갔을 때 신풍제약도 공부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매수 접근해 봤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종목을 선택하고 나만의 매매 기법을 발전시키면 내가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볼 가능성을 그만큼 줄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매매 기법을 지속적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